속보, 레전드 명장 히딩크 작심 발언. 한국 축구와 이강인, 히딩크 작심 발언. 재조명에 축구 팬들 난리 난 상황. 홍명보호 축구대표팀에서 공격의 선봉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은 11일 한국 시간 오만과 원정 경기 3대1 쾌승의 공을 동료들에게 돌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끈 한국 축구대표팀은 이날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카부스 경기장에서 끝난 오만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3대1로 승리했다. 주장 손흥민, 토트넘, 이 한 골 2도움으로 3골 모두에 관여한 가운데 오른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도 특유의 드리블 돌파, 전진 패스를 선보이며 공격을 이끌었다. 1대1로 팽팽했던 후반 37분 골대 하단 구석을 찌른 손흥민이 왼발 슈팅이 결승골이 됐다. 이 역시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덕에 나온 장면이었다. 상대 후방에서 수비수 2명이 순간적으로 둘러쌌지만 이를 극복하는 발재간을 뽐내 손흥민의 결승골로 이어진 패스를 공급한 것이다. 이강인은 경기 후 공동 취재구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장면을 되돌아보며 모든 선수가 골에 가까워지려고 최고의 플레이를 하려고 했고 그 덕에 그 골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선수들뿐 아니라 경기를 못 뛴 선수들, 벤치에서 들어온 선수들, 명단에 들지 못한 선수들까지 정말 고맙다며 앞으로 더 잘 준비해서 더 좋은 축구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강인은 매 경기, 매 순간 서로 도와주면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서 서로 이야기했다. 그렇게 돼서 기쁘다고 덧붙였다. 요르단은 지난 2월에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0대2 완패의 아픔을 안긴 팀이다. 이 경기 이후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의 경질을 시작으로 한국 축구의 경랑기가 이어졌다. 이강인은 이제 각자 소속팀에서 더 잘 준비해야 한다. 다음 소집 때는 더 좋은 경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선전을 다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흥민이 형뿐 아니라 다른 형들, 다른 후배들 친구들 모두 좋은 결과 낼 수도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강인과 결별설 이나은. 짜증내지 않기 근황 공개. 12일 이나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좋은 날 무료 전시를 3개나 이벤트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사진 속 이나은은 전시회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이나은은 청순하면서도 가녀린 자태를 뽐냈다. 특히 이나은은 짜증내지 않기, 투덜대지 않기, 행복에 집중하기, 욕심 부리지 말기 등 글귀가 적힌 티셔츠도 함께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나은은 2015년 에이프릴로 데뷔했다. 웹드라마 데이팅 시리즈 2018에서 2019와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 2019로 인기를 끌었다. 에이프릴은 2021년 3월 팀 내 광다운 논란이 불거졌고 이나은은 그 여파로 SBS TV 모범 택시 시즌 1에서 하차했다. 에이프릴은 다음 해 11월 해체했다. 지난달 이강인과 열애설에 휩싸였다. 더 팩트는 이나은과 이강인이 지난해 11월 14에서 15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당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싱가포르와 경기를 앞뒀으며 이 호텔에는 선수단 숙소가 있었다. 이강인은 한 골 1도움을 기록, 5대0 승리를 이끌었다. 경기 다음 날인 17일에는 이나은 집인 경기 구리시 아파트에서 시간을 보냈다.
사흘 뒤 결별설이 불거졌으나 이나은 소속사 나무액터스는 지강인과 지인 사이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3. PSG 이강인 주전 경쟁 청신호 현아중원 재구성할 수도. 프랑스 매체 알레 파리는 지난 8일 한국 시각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A매치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 불안할 것이다. 비티냐 대질의 두에 워렌 자이르 에머리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검사 결과 비티냐는 심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이르 에머리 상태는 우려스럽다. 이탈리아전 당시 종아리 부상을 당하면서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UCL 출전도 불투명하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만약 자이르 에머리가 정말 이탈할 경우 엘리케 감독은 중원을 다시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파비안 루이스, 이강인, 세니 마율루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 시즌 개막 이후 PSG는 르 아브르 4대 1승, 몽펠리에 6대 0승, 릴 3대 1승을 상대로 3연승을 거두며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이강인은 1라운드 르 아르브전에서 2024에서 2025 시즌 프랑스 리그앙 개막 축포를 터뜨렸고 2라운드 몽펠리에전에서 골잔치를 마무리하는 쐐기골을 기록했다.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위해 축구대표팀에 소집된 동안 PSG 동료 중 일부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강인이 주목을 받았다. 전방과 중원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뛸 수 있는 이강인이기에 가능한 대체다. 이강인은 오는 10일 오만 원정 경기를 마친 다음 소속팀에 복귀해 주전 경쟁을 이어간다. 15일엔 프랑스 리그앙 4라운드에서 브레스트, 19일엔 UCL 리그 페이즈 1차전에서 지로나를 상대할 예정이다. 4. 리버풀 떠난다 폭탄 발언한 모하메드 살라. PSG 행재기 2025년 여름 이적설 이강인과 한솥밥 먹을까? 리버풀 절대 에이스 살라는 팀의 상징적 존재다. 하지만 리버풀과의 관계는 불편하다. 그는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리버풀의 마지막 시즌이라고 짧게 얘기했다. 그는 리버풀의 어느 누구도 새로운 계약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이번 시즌이 클럽에서의 마지막 시즌이라고 했다. 살라의 이 같은 발언은 파장이 크다. 리버풀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이 떠났고 올 시즌 아르네 슬롯 감독 체제로 개편 중이다. 이 과정에서 살라는 여전히 팀의 리더로 완벽히 자리매김한 상태다. 올 시즌 리버풀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리버풀 팬은 격분한 상황이다. 살라마저 떠나면 팬심은 완전히 돌아설 수 있다. 리버풀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살라는 2025년 6월 리버풀과 계약이 만료된다. 올 겨울 이적에 적기 혹은 재계약을 해야 한다. 올해 32세의 살라는 리버풀의 레전드다. EPL 최고의 윙어이자 리버풀 핵심 에이스다. 이집트 출신이다. 이슬람계 최고의 스타다. 때문에 사우디 명문 클럽에 집중 타깃이 됐다. 기량뿐만 아니라 마케팅 측면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아시아권 대표 아이콘 손흥민과 함께 사우디 명문 클럽의 집중적 러브콜을 받았다. 단, 살라는 사우디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 리버풀은 모하메드 살라와 곧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지만 살라의 마음이 떠난 것으로 보인다. 살라의 차기 행선지에 대해 벌써부터 많은 소식이 들린다.
스페인 엘 나시오날과 PSG 토크는 12일 한국 시각 내년 여름 PSG는 모하메드 살라 영입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PSG 역시 킬리안 음바페, 리오넬 메시, 그리고 네이마르가 이미 팀을 떠났다. 잠재력 높은 신예 선수들로 구성돼 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강력한 로테이션을 통해 팀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PSG는 우승을 원한다. 꼭 필요한 베테랑, 크랙 역할을 할 선수가 필요하다. 살라가 적격이이다. 이강인도 PSG의 핵심으로 분류돼 있다. 살라와 이강인이 함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5. 충격 브라질. 예선 사패 지러다 월드컵 못 나온다. 기레적 비니시우스의 사과 용서를 구한다. 브라질이 충격에 휩싸였다. 월드컵 남미 최종 예선 8경기에서 무려 4패를 기록하게 됐다. 브라질은 지난 11일 한국 시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위치한 에스타디오 에펜소레스 델 차코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 남미 최종 예선에서 파라과이에 0대1로 패했다. 이로써 브라질은 3승 1무 4패 승점 10에 머물며 전체 5위에 위치하게 됐다. 경기는 브라질이 주도했다. 브라질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엔드릭, 호드리구의 레알 마드리드 3인방을 최전방에 내세웠고 브루노 기마랑이스, 안드레, 루카스 파케타가 중원을 구성했다. 사백은 길레르미 아라나, 가브리엘 마가량이스, 마르퀴뇨스, 다닐로가 짝을 이뤘고 골키퍼 장갑은 알리송 베커가 꼈다. 하지만 일격을 맞았다. 전반 20분 좌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마르퀴뇨스가 걷어냈지만 멀리 보내지 못했다. 이를 디에고 고메즈가 아크 정면에서 잡고 오른발 슈팅을 쐈고 화려한 궤적을 그린 슈팅은 좌측 골포스트에 맞고 그대로 빨려 들어갔다. 브라질이 얼마나 수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보여주는 예시였다. 후반 20분도 아닌 전반 20분임에도 브라질은 페널티 박스 안에 7명의 선수가 있었지만 파라과이 고메즈가 슈팅을 하기 위해 볼을 컨트롤하고 슈팅 스윙을 하는 4에서 5초 동안 아무도 고메즈를 막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슈팅각을 좁혀주지도 못해 실점을 헌납했다. 파라과이 전술에 완전히 공략당했다. 이날 브라질은 애매한 전방 압박을 펼치며 계속해서 공을 따라다녔다. 반면 파라과이는 브라질을 완벽하게 분석했고 조직적인 빌드업 체계를 구사하며 브라질의 압박을 손쉽게 풀어나왔다. 이날 브라질은 총 9번의 슈팅을 날렸지만 유효 슈팅은 단 3개뿐이었다. 결국 브라질은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브라질의 몰락은 예견된 참사였다. 우선 지난 코파 아메리카에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다. 조별리그 1차전 코스타리카와 득점 없이 비겼다. 2차전 파라과이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며 폼이 올라오는 듯 했지만 3차전에서 콜롬비아와 비기며 결국 1승 2무의 성적을 거뒀다. 브라질은 콜롬비아에 조 1위 자리를 내주며 조 2위로 8강에 올랐다. C조 1위로 올라온 우루과이를 만나게 됐다. 하지만 브라질은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8강에서 여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월드컵 예선에서도 졸전을 펼치고 있다. 브라질은 8경기 가운데 벌써 4패를 기록하게 됐다.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그리고 파라과이에 패배를 당했다. 물론 여전히 월드컵 예선이 10경기가 남아있다.
또한 다가올 2026 북중미 월드컵부터 남미 지역도 본선 진출 티켓이 6.5장으로 늘어 여유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력으로 월드컵에 나서게 된다면 최악의 월드컵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비니시우스가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팬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복잡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플레이와 비교할 수 없다. 유럽 축구는 이곳보다 더 빠르다. 경기장 탓에 공이 더 빠르게 도착한다. 우리는 이기는 최고의 방법으로 플레이하기 위해 적응해야 한다며 미안함을 전했다.